은희의 이야기는 연재물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문화센터에서 피어난 환상. 은희는 65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와 분위기는 그 숫자를 쉽게 믿기 어렵게 했다.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잔주름이 있긴 했지만 피부는 여전히 곱게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몸매가 날씬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머니라 불리기보다는 언니나 누님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실제로 동네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고 은희도 그 호칭이 주는 활기를 즐겼다. 활달하고 끼 있는 성격 덕분에 은희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 은희의 이야기가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녀는 온몸을 써가며 재밌는 사건을 얘기했고 목소리의 높낮이와 표정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듣는 이들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은희 언니 없으면 모임이 재미없다고 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또다시 그녀를 기쁘게 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웃음 뒤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남편은 그녀와 함께 삶을 공유하던 동반자였고 그가 떠난 자리는 시간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았다. 처음 몇 해는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커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눈물은 줄고 그 자리를 외로움이 대신했다. 낮에는 친구들과 수다로 그 외로움을 감췄지만 밤이 깊어 방 안에 홀로 앉으면 은희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나 혼자라는 게 이렇게 길구나. 그녀는 남자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았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 남자로부터 느낄 수 있는 설레임, 여자로서 존재하고 싶다는 욕망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살아있었다. 그래서일까? 은희는 남자들이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곤 했다. 복지관의 합창단, 교회의 성가대, 동네 모임. 거기서 무심코 웃는 남자의 얼굴, 신문을 읽는 옆모습,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손길 같은 순간들을 은희는 흘끗거리며 지켜보았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도 대놓고 다가갈 용기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환상을 품었다. 은희는 어느 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 철학 강좌라는 이름이 붙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사실 철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혹시 멋진 남자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그녀를 설레게 했다. 첫 수업날 은희는 오랜만에 정성껏 차려입었다. 밝은 색 원피스에 얇은 스카프를 걸치고 머리카락은 단정히 말렸다. 입술엔 은은한 장밋빛 립스틱을 발랐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은희야, 너 아직 충분히 예뻐.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녀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고정됐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정갈하게 다듬어진 머리, 단정한 셔츠와 재킷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안경 너머로 빛나는 지적인 눈빛. 그는 조용했지만 존재만으로 주변 공기를 달리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다. 나이는 은희보다 조금 많은 68. 하지만 풍기는 기운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그는 교수의 강의를 경청하며 가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말투가 은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은희는 강의 내내 그에게서 눈을 떼기 어려웠다. 강의가 끝난 뒤 일부러 자리를 늦게 정리하며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러던 순간 정우가 먼저 말을 건넸다. 오늘 강의 참 좋았죠? 네, 정말 흥미로웠어요. 철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은희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그날 이후 은희는 강의가 기다려졌다. 수업 후 차를 마시며 정우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은희 특유의 수다스러움이 자연스레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여행 다녔던 추억도 곁들였다. 이야기를 할 때면 손짓과 표정이 풍부했고 가벼운 농담도 빠지지 않았다. 정우는 처음엔 은희의 활발함에 놀라는 듯 했지만 점점 편안한 미소로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주었다. 은희는 매번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그날의 대화를 곱씹었다. 정우와 함께 웃었던 순간 그의 목소리 톤, 그녀의 농담에 살짝 지은 미소.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녀는 환상을 그렸다. 공원을 함께 걷는 두 사람,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에 선 두 사람, 손을 잡고 늦은 밤 산책하는 두 사람. 그 상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은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나도 아직 여자로 살고 싶어. 그녀는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은희는 정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작은 기회를 만들었다. 강의가 끝나면 일부러 걸음을 맞췄고 질문을 핑계로 대화를 이어갔다. 정우도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은희의 밝은 에너지에 은근히 끌리는 듯 했다. 혹시 다음 주에 전시회 같이 가실래요? 은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던 전시였거든요. 그 순간 은희의 가슴은 다시 요동쳤다. 전시회 당일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림 앞에서 각자의 감상을 나누며 웃었고 점심자리에서는 인생 이야기를 꺼냈다. 정우는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라고 담담히 말했고 은희도 남편의 죽음 이후 외로움에 힘들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정우는 은희의 솔직함을 고마워했다. 은희는 그의 담백한 고백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 순간 은희는 이 사람과라면 앞으로의 날들이 덜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다. 은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품는 게 맞을까? 아이들이 알게 되면 뭘 할까?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다. 환상이라도 괜찮다. 지금 이 설렘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 밤이 깊어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은희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은희야, 넌 아직 살아있잖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은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끼 있고 수다스럽고 여자로서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계절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었다. 그것이 실제 연인으로 이어지든 아니면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든 중요한 것은 은희가 다시 설렘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은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연재물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